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조원우입니다. 오늘 2강이죠. 기출로 보는 수능 문학 그리고 수능 비문학 기출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문제가 풀려 있다는 걸 전제로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푸는 시간을 따로 드릴 수 없고요. 그 시간을 제가 기다린 다음에 이야기할 수 없고요. 자, 지금 순서는 지금 현재 시점이 11월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수능을 치르게 되고 수능을 앞둔 일주일 전의 시점에서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현대시부터 기출 분석을 해 나가고 있는데, 총 3개년치 6, 9, 11월 평가원 모의고사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대시가 완강이 되면 현대소설로, 그 다음 고전시가로 고전소설로, 그 다음 비문학 독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이야기들도 총 한 40강 넘게 제가 이제 20분, 30분씩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지문씩.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출이 중요하다는 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을 거고요. 예비고 3을 들어가는 시점에서 먼저 일단 처리하고 훑어내고 가야 하는 게 평가원 기출문제, 가장 깔끔했던 문제들과 선지로 올해 내가 치러야 되는 수능의 경향을 본다. 이 개념은 모두들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2021학년도,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의 현대시 지문을 모두 풀었고 채점까지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과 그 다음 그 경향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걸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이번 작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훈의 산상의 노래, 손택수의 나무의 수사, 이런 지문이었는데요. 조금 텍스트가 잘 보이시나요? 여기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평가원 텍스트를 보시면 거기에 굵은 글씨로 나중에 선택지 볼 때 좀 같이 좀 빠르게 찾아오라고 평가원이 배려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의적인 해석으로 노란색을 하지 않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먼저 이 지문에 대한 개략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리고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이 최근 한 5년, 6년, 뭐 길게는 7년간 수능 국어를 불수능으로 만들었던 그 큰 가장 무기 중에 하나를 독서 영역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좀 어려운, 좀 정보량이 많은 기술과학 지문 혹은 경제 지문을 통해 학생들이 좀 인지 능력 그리고 사고 과정을 조금 어렵게 번거롭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현재 시점 2020년에 6월, 9월 만의 경향을 보고 이야기를 하자면 문학의 난도를 높이려는 그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문학의 난이도가 높았던 지문 중에 하나고요. 이 산상의 노래 같은 경우는 EBS 연계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수사 같은 경우는 비연계 작품으로 학생들이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가 더 쉬워야 되냐라고 한다면, 연계 작품이었던 여러 번 받고 내신에도 들어갔던 산상의 노래가 더 쉬웠어야 했을 것인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있다. 문제 풀 때 말씀드리겠지만, 두 번째 문제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가시 산상의 노래 작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었죠. 이 문제가 이 세 문제 중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EBS 연계 작품이라고 무조건 쉽게 나오거나 체감상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월 평가원 문서 이거 통째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뒤에 전후치전 같은 경우 45번 문제도 마찬가지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전후치전도 연계였죠. 그러니까 연계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고, 그 다음 내신용 문학 해석을 이제 좀 놓으시고 수능용 문학, 처음 보는 정보의 문학적 정보를 이제 저희가 어떻게 접할 것이냐, 시를 시대로 보는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산상의 노래입니다. 제목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간다면 산 위에서의 노래겠네요. 자, 어떤 내용일지 아직은 알 수 없고, 자, 1년부터 들어가면 높으디 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직유법, 이제 이런 짓 그만하세요. 저희는 2학년 2학기까지 지금까지 많이도 치러온
8번 동안의 그 국어 공부, 국어 내신 공부의 학습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신 공부 학습이란 게 뭐냐? 그 자습서 보시면, 이제 그 교사용 교과서나 자습서 보시면 빼곡하게 적혀 있는 표현상의 특징, 꼭 나온다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정보로 적혀 있는 뭐 역설법, 반어법, 이런 거 외우느라 저희는 혈안이 된 채 공부를 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접어두시고, 나중에 선택지에서 직유적 표현이 있느냐, 비유법을 활용했느냐 하면 확인할 수 있는 힘은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를 형식과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는 내신용 공부 방식으로 이거 두 가지를 동시에 모두 적혀 있는 것으로 통째로 주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상, 그리고 맥락상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뚫어내려 가면서 중간중간 보이는 형식 보이시는 대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선택지에서 형식상의 문제를 물어보고 수사법의 문제를 물어본다. 그러면 판정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낡은 고목에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나 봐요.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여 울어왔는가? 시적 상황 나왔습니다. 자, 긴 밤을 버티고 버티면서, 간구하다는 간절히 바라여 구함이란 뜻인데, 아무튼 뭐 저희가 간구하다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갈구하다, 뭔가 간절하게 구했다라는 이미지는 파악할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럼 무엇을 간구하여 울어왔는가? 상황은 밤새 내내 무언가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 현재 상황은, 현재의 상황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부정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연으로 넘어가서, 감탄사 나왔고요. 이 아침, 그러면 긴 밤을 간구하여 울어왔다는데 여기서 아침이 됐네요. 뭐 시간에 경과하다. 자,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싸늘한 가슴이겠지.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자, 그러면 여기서의 분위기, 1년 내 분위기와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 어느 방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다가 조금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갈구하여 울고 왔다가 구비구비로 가슴의 한복판까지 종소리가 울려오고 있다.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조금 플러스의 이미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가볼게요.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나왔습니다. 꽃다운 하늘이네. 하늘도 그냥 하늘이 아니야. 꽃다운 하늘이야. 여기서 긍정적인 이미지 주고 있다. 내 영혼의 촛불로, 내 영혼의 촛불. 어둠 속의 나래는 날개죠? 날개 떨던 샛별아, 숨으라. 여기가 학생들이, 이게 뭔 말이지? 우리가 마치 비문학을 보듯이, 숨는 건 안 좋은 건데, 이러면서. 어둠 속에 심지어 날개 떴던 샛별이니까, 잠깐만, 그게 숨는다고? 근데 지금까지 조금 플러스 이미지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샛별이 숨는다고? 이렇게 울어왔는가? 숨으라. 이런 거에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시고 저희는 전체를 유기적으로 보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꽃다운 하늘이에요.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가 있고 꽃다운 하늘이 됐는데, 그때 내 영혼에 심지어 촛불이 있고, 어디로 숨으래?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아, 내 영혼의 촛불로 숨으라, 이 말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이미지로 가주시면 안 됩니다. 잠시 넘어가 볼게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떠오르는 햇살. 자, 맥락 이어서 갑니다. 역시 긍정적 이미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월 상달, 자, 뭔지 몰라요. 꿈과 같구나. 자, 넘어가서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돈다는 거. 저희는 이런 식의 해석은 익숙하죠. 생명력이겠지. 오래 잊고 있었네요. 그런 피리의 가락을 더듬고 있는데,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있고요. 밝습니다.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사양하라는 건 양보한다는 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잠깐, 사슴과 토끼가 왜 갑자기 튀어나왔으며? 사슴과 토끼가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이니까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호라는 건 알 수 있겠는데 왜 갑자기 이걸 양보하고 있지? 자, 그러면 사슴과 토끼가 향기로운 쌀이순을 양보하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이 상황을 맥락과 이어볼게요. 그러면 역시 긍정적인 이미지, 조화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이 부분 정확히 해석하셔야 두 번째 문제의 1번 선지를 선택하는 일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 저희는 이런 식의 해석에만 익숙합니다. 현대시를 볼 때 뭔가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어디에서 지금까지 훈련한다고 했던 그런 시들은 부정적인 현실에 있었고, 이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 자아가 있지요. 화자가 있는데 무언가를 어떤 이상적인 상황을 지향하는 구도의 방식은 저희는 지금까지 굉장히 봐왔습니다. 당연히 이상적인 건 플러스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끝나든 아니면 이쪽으로 간 뒤에 뭐 극복을 하든 아니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져서 기뻐하든 긍정적인 의미로 드러나든 이런 식의 해석으로만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에 더 무언가를 바라고 있다는 시는 저희가 쉽게 많이 접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문제를 출제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꼭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 자, 지금 여기는 부정적인 상황이었던 것 같아. 맞죠? 밤을 무엇을 강구하며 울어왔어. 그리고 아침이 됐네. 종소리도 있고 꽃다운 하늘이야. 심지어 거기 내 영혼에 촛불이 있는데 거기에 날개 떨던 샛별까지 내가 포용해 줄 거야. 내 영혼의 촛불에. 그리고 햇살, 꿈 같아요. 메마른 입술에 피까지 돌아. 거기다가 피리의 가락을 더듬고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향기로운 쌀이수까지 사양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높으디 높은 산마루가 있고 맑은 바람 속까지 나왔어. 지금까지 2연 이후로 좋은 상황만 펼쳐졌잖아. 근데 마지막에 뭐다? 산마루, 옷자락을 날리며 홀로 서서 무언가를 기다리며 또 노래하고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잠시만 여기 볼게요. 현실이 부정적인 이유는 이 현실 안에 화자가 바라는 것,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걸 지금 지향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만족이 됐을 거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아직 완전한 이상은 아닌가 봐. 그러면 무언가가 더 충족되는 또 다른 이상을 그 어떤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기도 일부가 결핍이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무언가 어떤 무엇을 또 지향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요 얘기는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 있다가 선택지 보실 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니까 한번 유념해 주세요. 산상의 노래였습니다. 자, 나달라 나시로 들어가 볼게요. 자, 손택수 나무의 수사. 일단 자, 제목으로 많은 걸 판정할 수는 없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바로 시로 뚫고 들어가 볼게요. 꽃이 피었다. 상황이구나.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우리만 배우진 않네. 다행이다. 그렇죠?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하나를 알 수는 있습니다. 반어법이란 어떤 상황 맥락이 있는데 그 상황 맥락이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표현 자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면 반대로 표현하고 있다면 이걸 반어법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쳤다고.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을 지금 이 주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무엇 때문에 반대로 표현한 건지 한번 맥락 들어가 볼게요. 이 도시에 이주민이 된 뒤부터 이사를 왔나 봐. 속마음을 고지곳대로 드러내는 거. 전부 표출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됐지만
뭘 보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보고 나도 곧 깨닫게 됐지만, 자, 다음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지금 나의 상황과 나무의 상황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 나무는 반어법을 도시에게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했어. 그 다음 내 상황이 나오죠.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됐어. 나의 깨달음이 있네. 자, 그러면 일단 직관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나무를 봤고요. 자연물을 봤고요. 자연물의 어떤 속성을 약간 돌려 이야기했고요. 던져놨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주민이 된 뒤로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게 아무튼 현실이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내야 된다는 그 상황 대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가를 곧 깨닫게 됐지만, 그러면 이건 무엇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일까요? 화자가 나무라는 대상을 지금 응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이 나무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건 저희는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을까? 적어도 여기서 나무의 속성과 나의 속성이 대비가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미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자, 더 나가볼게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30몇 이후부터, 이게 반어법인가 봐.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내는 거, 그거 안 좋다는 걸 깨달은 다른 상황의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나무는 나의 스승. 거봐, 동일시잖아. 나의 스승.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자, 그는 나무겠죠?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네? 이게 왜일까를 계속 고민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가 견딜 수 없는 건이라고 했으니까 나무가 적어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닐 것이다. 긍정적으로 바라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잖아. 그리고 나무는 왜 이렇게 써요? 나는 지금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야. 맞아? 그리고 나무는 지금 도시에 있어. 나무는 어디서 꽃을 피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야? 시골에서, 자연에서 꽃을 피우는 게 이상적이야. 인위적인 도시 말고. 근데 거기서 피울 수 없다면 여기선 안 피우고 싶어. 난 나무로서. 근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싫어도 해야만 되는 상황. 이렇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지. 왜? 내가 피워야 하니까 피워내는 거고, 피우기 싫은데 내가 피워낸 이 꽃이 좋다고 지금 나비와 벌이 나와서 붕붕거린다는 거. 그래서 내성이 생긴 이파리들 이제 이해되는 거지.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의성어다. 너무 이런 공부에 저희는 익숙해져 있죠. 맞습니다. 네. 음성상징어 맞고요. 음성상징어 중에 의성어를 사용하면 청각적 이미지 드러나는 거 맞는데, 그런 부분들에 꽂혀서 이걸 외워야지 하면서 처음 보는 시를 뚫고 들어가면은 일단 다 정보를 찾아낼 수 없을 뿐더러 내용상 맥락을 놓쳐버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건 보이면 보이시는 대로, 그리고 놓치고 지나갔더라도 나중에 판정할 수 있는 힘 계속 강조합니다. 자, 뜯어먹는다는 것. 벌레들이 변함없이 뜯어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난 여기 있기 싫은데 나무로서. 허구한 날, 신경증, 불면증. 누가 봐도 부정적인 시여겠죠, 그러면. 시끄러운 가로등 곁도. 이 인위적인 도시에서 꽃 피운다는 건 참을 수 없지.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네? 푸르지. 왜? 피워냈으니까. 좋아서? 아니, 싫어서. 그러니까 치욕으로 푸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떤가요? 아마, 내년, 2021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산상의 노래 가시가 EBS 연계작품에 아마 들어가 있는 게 아닐 테니까 여러분들은 잘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일단 EBS 연계 작품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수사하기 조금 더 쉬웠습니다. 읽어내는 것도 조금 더 쉬웠고요. 자, 문제에서도 저희가 가시가 더 어려웠다는 걸 확인해 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봐주세요. 푸셨어야 됩니다. 자, 정답률이 88%였어요. 첫 번째 문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자, 그러면 두 작품 표현 방식 비교하는 거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가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풍광. 계절 변화 있었나요? 없었고요.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른 풍경 변화를 공간 변했나요? 나무만 얘기하고 있네. 자, 넘어가서 2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자, 시각적 이미지 찾아보세요. 찾으셔야 돼? 시각적 이미지가 없는 시가 있을까? 우리 감각적 이미지라 할 때 개념어에 대해서도 조금 탄탄하게 잡고 가셔야 됩니다. 감각적 이미지라고 할 때 흔히 얘기하는 저희 오감,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하나 뭐죠? 후각. 여기서 판정하기가 가장 의미 없고 애매한 건 시각이야.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자, 청각적 이미지를 물어본다는 건 뭐야?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들리는 이미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도배돼 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혹은 의성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거지. 그 다음 미각. 쓴 약 같은 담배 연기 속에서 쓰다 미각이죠. 촉각.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혹은 뭐 시원한, 따뜻한 어떤 온도에 대한 뜨거운 혹은 뭐 바람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느껴지죠. 피부로. 촉각. 그 다음 어떤 향기, 향그런 어떤 냄새가 나오면 나머지 감각들은요 다 진술 중에 부분을 물어볼 거고, 여러분들이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낼 때 보이지 않았어도 찾아 올라가서 글이 꽁꽁 숨어 있지는 않아. 근데 시각은요, 자,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면 그건 무조건 시각이겠지. 그런데 이게 시각인지 한번 보세요. 분필이 있다. 분필이 있네. 자, 있으니까 존재한다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려졌다면 그건 시각적 이미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냥 있다가 이것들처럼 뚜렷하게 얘기할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다라는 느낌이 아니야. 결론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라는 말을 했을 때 시각적 이미지가 하나도 없는 시는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서. 그러면 나머지를 판정해봐. 자연의 위대함을. 나왔나요? 아, 위대한 자연입니까? 산상의 노래? 아니네.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아삭아삭 풀을 먹는다는데 청각적 이미지가 나오긴 한 것 같아. 근데 자연에 대한 두려움 아니라고 판정해 주시고, 자, 3번에 가는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여. 명령형 어조라고 찾는다면 어디 있을까? 사양하라. 그 다음 날에 떨던 샛별아 숨으라. 명령형 어조 활용했고요.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자, 숨으라. 행동을 유도하겠죠. 그리고 명령형 어조를 활용하면 당연히 청자에게 행동을 요구하는 게 명령인데 행동을 유도하겠지.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하여. 단정적 진술. 의지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시면 꽃이 피었다. 여기부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치욕으로 푸르다.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용하여, 어떤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가 아닌 경우는 없겠죠. 같은 것도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아니, 시상이 전개 안 되는 게 있겠어? 자, 4번. 가와 나는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하여. 네, 그러면은 의인화가 있는지 그 다음 걔를 청자로 만들고 있는지 전부 확인하는 건데,
자,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일단 어둠 속에 날개 떨던 샛별아니까 이 인격화된 사물 맞고요. 청자 설정도 맞겠다. 그치? 그 다음 화자의 소망을 전달하고 있다. 근데 나에서 일단 인격화된 사물은 맞습니다. 어디서 맞을까요? 나무를 그라고 했거든. 맞는데 이 인격화된 사물을 청자로 설정했나? 그러면은 나무야 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아니다. 자, 나가 아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도치된 표현, 강조하기 위해 어순을 바꾼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거 말씀드리는데 둘 다 극복 의지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나시 같은 경우 치욕으로 푸르다. 지금 어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그 나무가 나의 스승이 됐고 동일시했고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지금 치욕으로 푸르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주고 싶은 거야. 자, 2번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A, B 확인해 주시고요. 정답률 62%였습니다. 38%가 틀렸다는 얘기야.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확인합니다. 1번 A의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 자,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A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뭐야? 맨 처음에 부정적인 현실 속에 있었던 그 문제야. B에 여기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네. 자, 그러면 B에서 기다림의 대상은 뭐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뭔가 결핍이 있고 그래서 이상을 지향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 만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결핍이 있어서 무언가를 지향하는 느낌을 주면서 시가 마무리됐잖아. 자, 그러면 지금 A의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는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게 2, 3, 4연에 어느 정도 만족은 됐는데 마지막에 B 부분에서 또다시 있는 결핍을 지향하면서 마무리되고 있는 구조. 자, 그러면 그 대상, 그 문제는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너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1번으로 오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가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끝나거나 아니면 무언가 바라고 있었으면 그게 실현되거나 실현되지 않거나 그 1단계에서 마무리가 됐었던 그 느낌 때문에. 자, 2번 보세요. A에 못 박힌 듯 기댄 자세, 고통이겠지. B에 옷자락을 날리며 서 있는 자세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겠지. 이 부분들 선지만 보고 혼자 추론하며 연구하지 마세요. 시 속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뒤 맥락이랑 함께 볼 수 있어, 시구를. 3번 A의 긴 밤에 담긴 부정적 상황이었죠. 확인해봐. 이 아침 이후 이 아침 몇 년에 있어요? 2년에 있고 지나갔어. B의 맑은 바람을 동반하는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맞는 말. 4번에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 그쵸? 이행하지. 날에 떨던 샛별과 향기로운 쌀이수는 화자의 지향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아, 그래서 화자가 바라는 게 마지막에 그 결핍 상태에서 지향하면서 끝나면서 바랬던 그 무엇이 이게 지금 쌀이순이라 향기로운 쌀이순이라 샛별인가요? 아니라고 봐야지. 그럼 뭔가요? 드러나지 않았지. 그럼 얘는 뭔가요? 만족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는 그 상황의 표현 중에 일부였지. 가져다 쓴 소재들이었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5번. A의, 답은 4번이고, A의 간구는 간절히 구함. 사늘한 가슴의 생명력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거니까 바라는 기원을. B의 노래는 메마른 입술에 생명력이 회복된 이후의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너무 맞는 진술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걸 할 수 있으려면 1번에서 낚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오시던 그리고 학습하시던 혹은 주입 당하시던 그 방법, 그 내신에서 문학 작품을 보던 그 방법, 그리고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는 그 사고 체계를 출제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함정으로 파고 들어갈 거예요. 아마 분명히 또 이렇게 진술하면 항상 하던 대로 이렇게 해석해서 낚이겠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내재적인 감상이 중요합니다. 맥락으로 파고 들어가고 내용을 보시면서 형식상 특징은 부가적으로 판정만 하실 수 있게 연습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다음 문제 3번. 자, 보기 문제 3점짜리네요. 근데 3점짜리 아니야, 딱히 이거 보시면. 자, 나무의 수사계의 화자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며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역시 그랬구나.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에 의해서 평가된다.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반어법으로 인식한 건, 그래서 반어법이라고 한 거였어? 아까 느낌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런 거였어.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네.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여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것이다. 그건 도시의 이주민이 화자가 나무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가,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은 거야. 해석을 앞으로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해석을 해놔야지. 그리고 보기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서 해석한 걸 학생들이 이제 판단하겠지? 그러면 그 판단의 합리화 혹은 기준점을 제시해야지 나중에 뭐라고 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 지문 속 맥락이랑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게 타당한 건지, 자, 가볼게요. 1번. 들뜬 뿌리.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고, 뭐 너무 당연하잖아. 2번에 내성이 담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 그래서 내성이 생겼고 어쩔 수 없이 치욕으로 푸르고 있지.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내야 되는 삭막한 도시 환경. 그렇지. 충분히 도시고 지금 도시 환경에 대해서는 삭막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너무 맞는 말. 자, 신경증, 불면증. 도시에서 나무가 졸라 불쌍하게 꽃을 피우면서, 그래서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내야 되는 고통인가? 너무 그렇지.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으니까 보세요. 치욕으로부터 푸르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서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러긴 했죠. 나무에 대한 비판, 이게 뭐 그냥 끝난 거잖아. 나무를 비판하면 어떡해, 여기서. 화자가 나무랑 동질감을 느낄 건데. 자연물의 속성에서 화자의 속성 혹은 보기까지 얘기한다면 삭막한 도시 환경, 현대인의 속성, 사회의 속성을 끌어내고 싶은 건데 여기서 나무를 비판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자조적인 이 태도를 가지고 있는 시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답은 5번이 나옵니다. 3점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90%였어요. 물론 3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희가 긴장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량이 많거나 조금 해석의 경계가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지 그 합리성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거나 혹은 뭐 어렵거나, 그래서 3점짜리를 배정한 건 맞지만 항상 출제하는 사람들의 의도와 우리들의 체감이 언제나 같지는 않다는 거죠. 오히려 두 번째 문제, 23번 문제가 저희는 더 어려운 문제였고 연계작품에서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 모두 2021학년도 9월의 현대시, 그 다음에 이번에는 6월의 현대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이제 2020학년도 수능부터 9월, 6월 순서대로 쭉 들어가는데, 저희가 현대시를 100강을 찍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독서도 해야 되고
고전 시가도 해야 되고 고전 소설도 해야 되고 이제 공부를 시작한 제대로 된 수능 공부를 시작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가장 뚜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최신 트렌드의 평가원 기출문제를 보겠다는 취지니까 한 지문 한 지문 하면서 그 시를 저희가 학습하고 주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경향을 보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했으며 이런 가나를 출제했을 때 출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았고 어떤 열쇠를 가지면 풀어낼 수 있었는지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마저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